안녕하세요, KS입니다. 어제 있었던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전자공학개론의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멀티플렉서는 이렇게 생겨서 여러가지 인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게 바로 이게 먹스죠. 그래서 컨트롤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n개의 컨트롤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만큼에서 골라내는 거니까 2의 n승계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게 바로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디멀티플렉서의 경우 반대로 하나의 입력에서 여러 개의 출력 중 하나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n개의 셀렉트 신호가 있다면 요 중에 하나를 이 m개로 지정하는 거니까 2의 m개의 출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립플롭은 쌍안정이죠. 왜냐하면 스테이트, 안정한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 혹은 0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맞습니다.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활성화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시그널을 가라앉기 때문에 단일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번에도 쌍안정, 단안정, 비안정 이렇게 있죠. 비안정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상태를 이런 식으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같은 경우 외부 트리거 펄스 신호에 의해 동작하지 않죠. 그냥 내부의 잡음에 의해서 처음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력을 받아서 스스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하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 부하가 걸렸을 때와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그런 그 차이를 전부하 전압으로 나눈 비율이죠. 따라서 전부하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부하 전압 변동률 10%라고 했습니다. 즉 0.2란 거죠. 이 말인즉슨 100분의 10이란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100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부하죠. 따라서 전부하가 100이니까 10이라고 하면 무부하 100이 전부하 100, 따라서 무부하는 11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의 경우에 JFET에 대한 문제인데요. 드레인 전류 ID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VGS 영향을 받지 않는다. VGS의 영향을 받죠? 따라서 1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2번 JFET 채널 양끝은 드레인과 소스이다. 그렇죠. 3번 핀치오프 전압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0이다. 핀치오프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좁아져 있죠. 그럼 여기서 가던 전류들이 여기서 굉장히 모여서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전개를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캐리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닿아서 전류가 안 흐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전개를 받아서 이렇게 순식간에 쫙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류 ID는 0이다가 틀린 게 되겠습니다. N채널 JFET의 N형 영역은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P형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 TCP/IP 프로토콜의 계층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위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고 그 아래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아래 인터넷 계층, 그 밑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전송 계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OSI 7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F+G 같은 경우엔 여기에 OR을 해주니까 다 2를 더하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해당한 거는 바로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f하지의 and를 구해보면은 공통적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공통적인 거 1, 그 다음에 6 두 가지니까 4번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DA 변화는 바로 DAC를 써야 할 것입니다. 구형파 발생 같은 경우엔 맞죠. 이게 어떤 트레시홀드를 지나면은 이렇게 레벨이 확 낮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슈미트 트리거의 출력이기 때문에 구형파 발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압을 비교해서 이게 어떤 전압이 어느 전압이 어느 인풋이 다른 인풋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컴패레이터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미세한 잡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시홀드를 둬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을 어느 정도 제거해서 전압을 비교한다. 그것이 바로 슈미트 트리거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지금 보시면 여기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서 VG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이걸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압 0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죠. 출력이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도 0입니다. 여기 전압은 0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전압도 0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를 예를 들어 V라고 해서 보면은 그러지 말고 여기 전류가 지금 양동의 전압이 0이니까 전류가 0이죠. 이쪽의 전류도 0입니다.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0이 될 것이고요. 전압 강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전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R1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은 Vin 빼기 0입니다. 즉 Vin이라는 소리죠. 그럼 Vin이 크면 클수록 R1분의 Vin 제곱, 이게 바로 전력이니까 Vin이 최대인 10V일 때 계산을 해보면 R1은 10, V1은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즉 10W일 때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트랜지스터 증폭 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공통 컬렉터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동일한 이상을 갖는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미터 팔로워가 되니까요. 공통 베이스 회로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180도 이상 차를 가진다. 공통 베이스라고 하면은 여기로 인풋을 걸어서 여기서 출력을 뽑는다는 소리죠. 이때 입력 신호, 출력 신호는 같습니다. 위상이.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은 여기 전압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전류가 줄어들면 여기에 전압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여기를 내려오는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여기 전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위상이 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 이미터열의 입력 신호, 출력 신호는 180도 이상 차를 가진다. 반대로 이런 회로의 경우에 이쪽에 전압이 올라가면 이쪽에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전류가 더 많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이 지점의 전압은 더 내려가서 전압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180도가 되겠습니다. 증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이미터 접합은 순방향, 베이스 컬렉터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회로에서 부하 저항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에 필요한 저항을 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RL을 구해봅시다. 먼저 그렇게 해서 여기를 쇼트시켜서 총 저항을 구해보면은 6 플러스 12분의 6 곱하기 12에서 4옴이 되죠. 그러므로 RL은 4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 2번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가 4옴이라고 하면은 이쪽 전체 저항은 12 플러스 4분의 12 곱하기 4 해서 16분의 48 3옴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3옴, 6옴과 3옴이니까 전압은 12V 그리고 여기 6V가 걸리겠죠. 따라서 이 4옴 저항에도 이렇게 6V가 걸리게 되니까
전력은 이렇게 해서 9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VT를 묻고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오메가가 100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엑셀은 오메가 L, 그냥 J를 포함해서 쓸게요. 그러면 J 오메가 L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제곱 해서 J2옴이죠. 요거는 1 오버 J 오메가 C니까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오메가가 100, 그 다음에 C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요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J. 그래서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여기 이롬 저항이 있고요. 이 둘을 합치면 결국 총합은 플러스 J죠. 똑같이 J니까 이렇게 J1옴이 있죠. 그럼 이렇게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다가는 45도입니다. 따라서 VT는 IT, ZT, Z 이렇게 될 텐데, Z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구해보면은 IT 같은 경우에는 여기 5가 있으니까 5가 나오고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성차가 45도가 가해지니까 코사인 100 플러스 45도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PN 접합의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며 항복 전압이 도달합니다. 이거는 제너 다이오드가 아니라도 도달하게 되겠죠.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의 크기가 좀 낮을 뿐이고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전류는 P에서 N방향 흐를 수 있다. 그렇죠.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PN 접합의 공平영역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또 P 쪽에 양, N 쪽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V인분의 Vout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T 모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로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 RC, 여기 R이 있는데, 이 R은 요거와 요거가 병렬이죠. 커피시터에서 무한대니까 여기는 5k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종속 전류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바로 베이스, 얘가 바로 근데 그라운드 돼 있죠. 이렇게 그라운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고요. 이게 R이고, 이 지점에 바로 V인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스 전류가 거의 없다고 하면은 이 지점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 전류가 0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류 전압 강화는 없으니까 이 지점의 전압 0이 여기 그대로 0V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문제가 여기에 전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흐른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죠. 즉 R2분의 V인, 요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전류는 얼마겠어요? 요 지점의 전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R분의 Vout이죠. 그 전류가, 요 전류가 똑같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돼서 보면은 대입을 해서 보면은 R이가 20옴, 20분의 V인, 이게 R이 아까 5kΩ 오는 Vout. 자, 그러면
V 인분의 V 아웃은 20분의 5000 해서 25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연상증 폭기 회로의 대역폭을 묻고 있는데 대역폭과 개인의 이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이 회로의 단위 이득 대역폭을 보면은 단위 이득이니까 개인은 1이죠. 그 다음에 대역폭은 3 곱하기 10의 6승,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 회로의 밴드위스를 일단은 딱 B라고 놓고 이 지점 증폭률 보면 100이죠. 왜냐면은 요 V인이 있을 것이고 V 아웃 곱하기 100분의 1이 V인이니까 V 아웃은 100 V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100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B는 3 곱하기 10의 4승 해서 30 곱하기 10의 3승, 즉 30k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 귀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귀환이 없고 비반전 입력 단자는 접시되어 있고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5mV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방 루프 이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고 최대 출력 전압이 플러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럴 때 요 두 지점 차의 전압이 5mV죠. 그 다음에 개방 루트 이득이 3 곱하기 10의 4승,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이너스 쪽에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5 곱하기 이게 10이 마이너스 3승이고 14니까 10, 즉 마이너스 150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5랑 이 값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란 값을 훨씬 벗어나죠. 따라서 마이너스 10V로 세츄레이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C의 전압은 처음에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종적인 값은 딱 닫혔을 때 여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10V로 충전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앞에 최종값,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분의 t, 그리고 이 VC가 0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추가로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한편 타우는 RC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C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은 10의 5승 10의 6승 없어지고 2 세컨드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1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t 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6.3이라고 함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이게 0.63이죠. 여기 앞에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t가 2일 때 이 둘이 같아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사이리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문제 4번 게이트 신호를 이용하면 턴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턴오프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턴오프는 전류가 외부 유닛에서 그냥 작아질 때 턴오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전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는데 복소 전력의 크기는 피상 전력과 동일합니다. 이게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바로 이게 복소 전력이 되겠죠. 피상 전력은 전압 피크치와 전류 피크치의 곱으로 정의된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압 피크치 순간과 전류 피크치의 순간의 위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가 증류이면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그냥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겠죠. 정연파 회로의 전압각이 세타, 전류각이 파이일 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 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하면은 뭔가 요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코더는 코드하는 정보를 원래 형태로 보관하여 출력하는 회로이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디코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가상기의 인계를 연결하면 n비트 가상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애더들을 이렇게 해서 캐리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입력들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n비트 가상기가 됩니다. 이렇게 n개를 이어주면 반가상기는 1비트 2개 입력받아 합이라고 함은 XOR 캐리라고 하는 것은 AND죠. 페리디 발생기는 데이터에 1비트를 추가해서 1의 개수를 짝수 또는 홀수로 맞추는 회로이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류의 검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20번 다음 논리 회로에서 출력 Z의 논리식을 묻고 있는데요. 이 출력 G의 버블을 뒤로 넘깁니다. 그 등호로 간의 법칙을 적용하자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연산을 이렇게 5월로 바꿔줍니다. 이 버블들은 서로 상쇄가 될 것이고 여기 출력은 A 바 and D 바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 버블도 뒤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이렇게 5월로 바꿔주면 얘들은 또 상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AD, 여기는 이게 C 바와 언더 바가 이 버블이 만났으니까 그냥 C가 입력이 되어서 AD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다가 B가 AND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A, B, D 플러스 BC.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OR이니까 최종적인 출력은 A, B, D 플러스 B, C 플러스 A 바, D 바. 이거에 해당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